좋니? 그 싸구려 딱풀이 남편 거시기보다 좋아. 어둠이 짙게 깔린 청주 여자교도소 8사동 2층 복도 끝방에서 서늘하고 낮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쇠창살 사이로 스며든 희미한 달빛조차 얼어붙을 만큼 차가운 음성이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거친 숨을 몰아쉬던 2053번 마영숙이 비명을 삼키며 멈칫했다. 얇은 관급 모포가 파도치듯 꿀렁이던 움직임이 뚝 끊겼다. 독방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지만 코를 찌르는 비릿한 밤꽃 냄새와 싸구려 전분 냄새는 감출 수 없었다. 철커덕. 육중한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마영숙이 황급히 이불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땀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카락, 풀린 동공, 그리고 손에 쥐어진 노란색 딱풀통. 뚜껑은 어디로 굴러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딱풀의 뭉툭한 끝부분은 정체불명의 점액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 선 사람은 오늘 새로 부임한 보안과 주임 한서진 교도관이었다. 칠흑 같은 제복을 칼같이 다려 입은 한서진은 감정 없는 눈으로 마영숙의 사타구니 근처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네. 예. 아니 주임님. 그게 아니라. 마영숙이 사시나무 떨듯 떨며 이불로 하반신을 가리려 했다. 하지만 한서진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성큼성큼 다가온 그녀가 군화발로 마영숙의 손목을 정확히 밟아 눌렀다. 교도소 물품 훼손, 풍기문란, 지시불이행. 딱풀 하나로 참 여러 가지 한다. 마영숙, 너 밖에서 뭐하다 들어왔지? 한서진이 허리를 숙여 마영숙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맹수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침을 흘리는 눈빛이 아니었다. 그건 도축업자가 병든 돼지를 바라보는 건조하고 서늘한 눈빛이었다. 사기. 방조. 사기쳐서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년이 고작 그깟 욕구 하나 못 참아서 딱풀을 몸에 집어넣어? 내가 짐승이야? 아니 여자도 사람인데. 남자 구경 못한 지가 3년이 넘어서. 마영숙이 억울하다는 듯 소리치려던 찰나 한서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마영숙의 턱을 움켜쥐었다. 707 특수임무단 시절 대테러 진압작전에서 테러리스트의 경동맥을 제압하던 그 손길이었다. 마영숙은 숨이 턱 막혀 캑캑거렸다. 사람? 착각하지 마. 여기서 너희는 사람이 아니야. 번호표 달린 가축이지. 가축이 주인 허락도 없이 발정나서 울부짖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한서진이 잡고 있던 턱을 거칠게 밀어버리자 마영숙이 벽에 머리를 쿵 찌으며 나뒹굴었다. 한서진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점액이 묻은 딱풀통을 장갑 낀 손으로 집어들었다. 징벌방으로 보낸다. 거기서 이 딱풀 다 다를 때까지 반성문 써. 펜은 안 줄 테니 내 손가락 깨물어서 혈서로 쓰든가. 주임님, 한 번만 봐주세요. 징벌방 가면 저 죽어요. 제발. 마영숙이 한서진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지만 한서진은 더러운 오물을 떼어내듯 다리를 털어냈다. 복도에서 대기하던 기동 순찰 대원들이 들어와 마영숙을 개처럼 끌고 나갔다. 복도 끝까지 마영숙의 처절한 비명이 울려 퍼졌지만 팔사동의 다른 방들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아니, 조용한 척하고 있었다. 모든 방의 수용자들이 숨을 죽인 채 이 새로운 미친 개의 등장을 경악 속에 지켜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6시 30분. 기상 나팔 소리가 청주 여자교도소의 아침을 깨웠다. 팔사동 사무실. 이곳은 이 구역의 VIP 룸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전직 강남 10프로 마담이자 룸살롱 황제였던 홍세라가 방장으로 있는 곳이다. 아씨. 아침부터 재수없게 사이렌은. 홍세라가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나 앉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베개 밑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다 쓴 딱풀 통 안에 인주 밥도장 찍을 때 쓰는 붉은 반죽과 딱풀 찌꺼기, 그리고 몰래 챙겨둔 마가린을 섞어 굳힌 덩어리였다. 교도소 내에서 통용되는 최고급 수제 립스틱이었다. 옆에서 자고 있던 신입 수용자 20대 초반의 김민지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언니, 그것 또 바르세요? 어제 새로운 주임 장난 아니라던데. 야, 신입. 너 촌스럽게 왜 이래? 여자가 칼을 맞아서 죽을지언정 입술 색 죽어서는 못 사는 거야. 이게 내 자존심이고 내 갑옷이야. 홍세라는 거울 대신 창문에 비친 희미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붉고 찐득한 반죽을 입술에 정성스럽게 펴발랐다. 싸구려 인주 냄새와 마가린의 느끼한 기름 냄새가 섞여 역한 냄새를 풍겼지만 홍세라의 표정은 마치 샤넬 립스틱을 바르는 여배우처럼 도도했다. 그녀는 검은색 수성 사인펜을 침으로 녹여 눈꼬리를 길게 빼그렸다. 눈두덩이에는 커피 믹스 가루를 침에 개어 발라 갈색 섀도우 흉내를 냈다. 완성된 그녀의 얼굴은 기괴했다. 하얀 피부는 영양실조로 누렇게 떴는데 입술만 피를 마신 흡혈귀처럼 시뻘겋고 눈은 팬더처럼 검게 번져 있었다. 하지만 홍세라는 만족스러운 듯 씩 웃었다. 어때? 나 아직 안 죽었지? 강남에서 내 이름 대면 회장님들도 줄을 섰어. 하루 술값으로 2,500만 원씩 뿌리던 홍세라가 여기서 썩는다고 진짜 썩은 줄 알면 오산이지. 그때였다. 쾅, 쾅, 쾅. 철문이 부서질 듯한 굉음과 함께 점호 시작을 알리는 고함이 복도를 때렸다. 전원 기상. 동작 봐라, 군뱅이 삶아 먹었나? 3초 안에 정렬 안 하면 오늘 아침은 없다. 어제 그 목소리였다. 한서진. 홍세라는 콧방귀를 뀌며 느릿느릿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이구, 독종 떴네. 야, 다들 적당히 맞춰주는 척만 해. 어차피 쟤도 일주일이면 지쳐서 나가 떨어질 거야. 내가 쟤 같은 년들 한 트럭은 봐왔어. 하지만 홍세라의 예상은 빗나갔다. 철문이 열리고 한서진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섭씨 10도는 떨어진 것 같은 한기가 몰아쳤다. 한서진은 들어오자마자 홍세라의 얼굴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의 입술에 발린 그 역겨운 붉은 반죽을 노려보았다. 방장 4012번 홍세라. 한서진이 낮은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다. 홍세라는 짝다리를 짚은 채 삐딱하게 고개를 까닥였다. 네네, 4012번 여기 있습니다요. 아침부터 목청 좋으시네, 주임님. 입술. 네. 입술에 바른 그 개기름. 하야서 지워. 순간 사무실 안에 정적이 감돌았다. 홍세라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녀는 강남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자였다. 고작 교도관 나부랭이가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이봐요, 주임님. 말씀이 좀 심하시네. 이건 내 개인 위생. 짝.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굉음이 터졌다. 한서진의 손바닥이 홍세라의 뺨을 후려친 것이 아니었다. 한서진이 옆에 있던 철제 관물함을 주먹으로 강타한 소리였다. 두꺼운 철판이 종이장처럼 우그러들었다. 수용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건 사람의 주먹 힘이 아니었다. 한서진은 우그러진 관물함에서 주먹을 떼며 먼지를 털듯 장갑을 매만졌다. 그리고 홍세라의 코앞까지 다가가 속삭였다. 심해. 내가 밖에서 2,500만 원을 썼든 2억을 썼든 내 알 바 아니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건 국민 세금으로 밥 처먹으면서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 하는 기생충일 뿐이야. 홍세라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수치심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다. 다시 말한다. 3초 준다. 하야서 지워. 아니면 내가 그 입술,
평생 립스틱 못 바르게 찢어줄 테니까. 하나. 한서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홍세라는 떨리는 눈으로 한서진의 주먹을 바라보았다. 우그러진 철판이 마치 자신의 미래처럼 보였다. 자, 잘못했습니다. 홍세라는 결국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덜덜 떨리는 혀를 내밀어 자신의 입술에 발린 씁쓸하고 비릿한 인주 덩어리를 핥기 시작했다. 역겨운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헛구역질이 올라왔지만 멈출 수 없었다. 눈앞에 저 여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을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한서진은 그 꼴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맛이 어때? 그게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의 맛이야. 달콤한 양주가 아니라 썩은 기름 맛이라고. 한서진은 홍세라가 뱉어낸 붉은 침을 군화발로 비벼 끄며 방 전체를 둘러보았다. 앞으로 팔사동 내에서 내 허락 없이 숨 쉬는 것 빼고 다 금지다. 화장, 자위, 꼴값들 떨지 마. 너희는 교화 대상이 아니라 훈련 대상이니까. 그날 아침 팔사동의 식사 시간에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홍세라는 치욕에 몸서리치며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은밀한 눈빛을 보냈다. 그냥 당하고만 있을 그녀가 아니었다. 짐승의 우리에는 아직 맹수가 정리해야 할 하이에나들이 득실거렸다. 청주 여자교도소의 운동시간. 높게 솟은 회색 담장 위로 쏟아지는 햇살은 눈부셨지만 팔사동 수용자들의 눈빛은 음습했다. 어제 아침 사무실에서 벌어진 인주 립스틱 사건은 삽시간에 전 사동으로 퍼져나갔다. 강남 유흥가를 주름잡던 홍세라가 신임 교도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 입술을 하차 먹었다는 소문은 그녀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다. 운동장 구석,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인 벤치. 홍세라는 분노로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손톱 밑에 낀 때와 어제 덜 닦인 붉은 인주 자국이 섞여 흉했다. 언니 진짜 이대로 있을 거예요? 저 미친 개가 오늘 아침에는 내 사물함 다 뒤집어서 숨겨둔 담배까지 싹 다 가져갔어요. 미치겠네, 진짜. 옆에서 칭얼거리는 건 20대 꽃뱀 출신 김민지였다. 홍세라는 신경질적으로 김민지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닥쳐. 나 지금 머리 굴리는 중이니까. 홍세라의 눈이 운동장 한가운데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곳에는 한서진 교도관이 뒷짐을 진 채 마치 사열하는 장군처럼 수용자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저 철벽 같은 모습이 홍세라의 사리를 자극했다. 민지야. 가서 장미옥이 불러와. 미옥 언니요? 조폭 출신 그 언니? 힘쓰는 년이 필요해. 돈은 내가 영치금으로 넉넉히 꽂아준다고 해. 잠시 후 덩치가 산만 한 여자가 어슬렁거리며 다가왔다. 전직 조직폭력배 행동대장 출신이자 팔사동의 힘 장미옥이었다. 그녀는 팔뚝에 새겨진 조잡한 문신을 드러내며 껌을 짝짝 씹었다. 세라 마담 꼴이 말이 아니네. 신입한테 아주 제대로 털렸다며? 장미옥의 비아냥에 홍세라의 눈썹이 꿈틀했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다. 미호가 족보도 없는 년이 설치는데 구경만 할 거야? 저 년이 설치면 너네 방에서 몰래 돌리는 작업도 끝이야. 알잖아. 어제 삼사동 애들도 걸려서 징벌방 갔어. 작업이란 외부에서 몰래 들여온 재료로 담배를 말거나 사제수를 빚는 교도소 내 지하 경제를 말했다. 한서진의 등장은 이들의 돈줄을 끊는 재앙이나 다름없었다. 장미옥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래서? 어쩔 건데? 교도관 건드리면 형량 늘어나. 홍세라가 표독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장미옥의 귀에 속삭였다. 내일 봉제 작업 시간. 기계 소리 때문에 비명 질러도 밖에서는 몰라. 그냥 겁만 주자는 거야.
우리가 쪽수가 몇인데 여자 하나 못 담가. 옷 벗겨서 사진이라도 몇 장 찍어두면 전년도 공무원 밥줄 끊길까봐 기세 꺾일걸. 확실해? 내가 밖에서 검사 판사들도 구워 삶던 홍세라야. 뒤처리는 내가 해. 너는 힘만 써. 성공하면 내가 숨겨둔 영치금 500만 원 내 앞으로 돌려줄게. 500만 원. 교도소 안에서는 제왕처럼 군림할 수 있는 큰돈이었다. 장미옥의 눈이 번들거렸다. 콜. 내일 작업장. 뜨개질 바늘 좀 날카롭게 갈아놔야겠네. 홍세라는 운동장 한가운데 서 있는 한서진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내일이면 그 꼿꼿한 고개 바닥에 처박히게 해줄게. 강남 바닥 기어다니게 만들던 실력 보여준다. 하지만 홍세라는 몰랐다. 한서진이 쓰고 있는 선글라스 너머의 눈동자가 구석에서 모의하는 그들의 입모양을 하나하나 읽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 날 오후 2시. 교도소 내 제2작업장. 수용자 50여 명이 빽빽하게 앉아 재봉틀을 돌리고 한쪽에서는 수세미를 뜨고 있었다. 낡은 환풍기가 덜덜거리며 돌아갔지만 땀 냄새와 먼지 냄새, 그리고 묘한 긴장감을 걷어내기엔 역부족이었다. 드르륵 드르륵. 다다다다닥. 재봉틀 돌아가는 소음이 작업장을 가득 메웠다. 평소라면 작업 반장이 떠드는 소리로 시끄러웠겠지만 오늘은 유독 조용했다. 수용자들의 눈빛이 쉴 새 없이 교탁 쪽을 향했다. 그곳엔 한서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오늘따라 기동복 상의 단추를 끝까지 채우고 가죽 장갑을 낀 상태였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분위기가 심상치 않군. 한서진은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작업장 공기가 무거웠다. 수용자들의 손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시선은 허공을 떠돌거나 서로 눈짓을 교환하고 있었다. 특히 사무실 패거리인 홍세라와 김민지, 그리고 덩치 큰 장미옥이 작업장 구석 출입구 쪽으로 슬금슬금 이동하는 게 보였다. 2053번, 4012번. 자리 이탈하지 마라. 한서진의 낮은 경고에도 홍세라는 못 들은 척하며 재봉틀 기름통을 만지작거렸다. 어머 주임님. 기계가 뻑뻑해서 기름 좀 치려고요. 왜 그렇게 예민하세요? 생리하세요? 홍세라의 도발에 작업장 곳곳에서 킥킥거리는 비웃음이 터져나왔다. 이것은 신호였다. 쾅! 갑자기 장미옥이 작업장 철문을 걷어차며 걸쇠를 걸어 잠갔다. 동시에 김민지가 작업 반장에게 달려들어 비상벨을 누르지 못하게 막아섰다. 지금부터 이 방은 우리가 접수한다. 장미옥의 고함과 함께 미리 작당한 10댓 명의 수용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들의 손에는 날카롭게 간 뜨개질 바늘, 쪽가위, 그리고 묵직한 다리미가 들려 있었다. 작업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일반 수용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도망쳤고 홍세라 패거리는 한서진을 반원 형태로 포위하며 조여왔다. 재봉틀 소음 탓에 밖에서는 안의 상황을 알 수 없었다. 완벽한 밀실. 홍세라가 기름 범벅이 된 손을 닦으며 한서진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한서진 주임님. 어제는 내가 좀 쪽팔렸거든. 오늘은 주임님이 한번 꿇어보실래요? 옷 벗고 싹싹 빌면 얼굴에 칼자국은 안 내고 끝내줄게. 장미옥이 쇠로 된 30cm자를 손바닥에 탁탁 치며 거들었다. 어이, 특수부대 출신이라며? 군인이랑 깡패랑 붙으면 누가 이기는지 궁금했는데 잘 됐네. 여자라고 안 봐준다. 10여 명의 범죄자가 흉기를 들고 덤벼드는 상황. 보통의 교도관이라면 공포에 질려 주저앉거나 패닉에 빠졌을 것이다. 하지만 한서진은 픽 웃었다. 그녀는 천천히 가죽 장갑을 고쳐 끼며 목을 좌우로 꺾었다. 우두둑 하는 소리가 소음을 뚫고 들릴 정도로 선명했다. 재밌네. 한서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살려달라는 애원이 아니었다.
안 그래도 몸이 찌뿌둥했는데. 징벌방 자리가 모자라서 걱정했더니 너희가 알아서 단체실 예약을 해주는구나. 인연이 진짜. 죽여. 장미옥의 고함과 함께 가장 먼저 덩치 큰 수용자 하나가 쪽가위를 들고 한서진의 얼굴을 향해 달려들었다. 휙. 날카로운 쇠붙이가 한서진의 눈앞을 스쳤다. 보는 사람들의 심장이 멎을 뻔한 순간이었다. 한서진은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시야에서 쪽가위를 쥔 수용자의 움직임은 슬로 비디오처럼 느리게 보였다. 한서진은 덤덤하게 왼발을 한 걸음 내디디며 상대의 손목 안쪽을 파고들었다. 퍽, 꺽.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수용자의 비명이 터졌다. 한서진의 손날이 상대의 팔오금 신경을 정확히 가격했다. 쪽가위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한서진은 그대로 상대의 팔을 잡아 끌어 자신의 어깨에 걸치더니 간결한 업어치기로 바닥에 매다 꽂았다. 시멘트 바닥이 울렸다. 하나. 한서진이 건조하게 숫자를 셌다. 그 모습을 본 장미옥이 당황한 기색도 없이 고함을 질렀다. 쫄지 마. 다 같이 덮쳐. 팔다리 잡고 늘어지라고. 4명의 수용자가 동시에 달려들었다. 한 명은 뜨개질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려 했고 나머지는 한서진의 팔을 잡으려 했다. 개싸움에는 장사가 없다는 것을 노린 전략이었다. 하지만 그건 일반인에게나 통하는 전술이었다. 한서진은 달려오는 선두의 명치를 앞차기로 걷어찼다. 억소리도 못 내고 날아간 수용자가 뒤따라오던 2명과 엉켜 볼링핀처럼 쓰러졌다. 남은 한 명이 뜨개질 바늘을 휘두르자 한서진은 상체를 살짝 뒤로 젖혀 피한 뒤 그대로 상대의 손가락을 잡아 역방향으로 꺾어버렸다. 아, 내 손가락. 조용히 해. 작업 방해되잖아. 한서진은 손가락이 꺾인 수용자의 뒤통수를 잡아 재봉틀 책상 위에 쿵 하고 박았다. 순식간에 5명이 리타이어. 이제 남은 건 홍세라와 장미옥 그리고 겁에 질린 떨거지들 뿐이었다. 작업장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사냥꾼에게 몰린 짐승들의 공포가 진동했다. 장미옥이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다. 너 뭐야? 사람이야? 한서진이 천천히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말했잖아. 사람 대우받고 싶으면 사람처럼 굴라고. 짐승처럼 때로 덤비면 나도 사육사로서 몽둥이를 들 수밖에 없어. 한서진은 바닥에 떨어진 30cm 쇠자를 집어들었다. 자, 이제 누가 꿇는지 볼까? 장미옥이 악에 받쳐 묵직한 다리미를 휘두르며 돌진했다. 흉악범다운 기세였지만 707 대테러 부대 교관 출신인 한서진에게는 어린아이의 몸부림처럼 보였다. 한서진은 다리미를 든 장미옥의 팔을 가볍게 흘려보내고 그녀의 굵은 목덜미를 팔꿈치로 찍어 눌렀다. 쿵. 장미옥의 거구 바닥에 처박혔다. 힘만 세면 뭐해. 쓸 줄을 모르는데. 한서진은 바닥을 기는 장미옥의 발목을 밟아 고정한 뒤 허리를 굽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너 밖에서 주먹 좀 썼다고 거들먹거렸지? 진짜 꾼들은 주먹 안 써. 급소 하나면 숨통 끊는데 뭐하러 땀을 빼. 이제 남은 건 홍세라 한 명이었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상태였다. 자신의 병사들이 3분도 안 되어 전멸했다. 그것도 단 한 명의 여자에게. 한서진이 피 묻은 장갑을 벗으며 홍세라에게 다가갔다. 또각또각. 군화 소리가 저승사자의 발자국 소리처럼 들렸다. 오지 마. 나 건드리면 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거야.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홍세라가 바닥을 기며 뒷걸음질 쳤다. 등 뒤는 차가운 벽이었다. 한서진은 홍세라의 눈높이에 맞춰 쭈그리고 앉았다. 인권? 좋지. 근데 인권은 인간에게 있는 거야.
동료를 선동해서 흉기로 교도관을 린치하려던 테러범에게 인권이 있을까? 한서진은 홍세라의 턱을 거칠게 들어올렸다. 그리고 내 아빠가 누구든 상관없어. 여기는 대한민국 법무부 관할 청주여자교도소 8사동이고 내가 법이야.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홍세라가 눈물 콧물을 흘리며 빌었다. 강남 여왕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비굴한 범죄자만 남았다. 한서진은 차갑게 웃으며 홍세라의 가슴에 달린 수영 번호표를 툭툭 쳤다. 이제야 주제 파악이 좀 되나 보네. 4012번. 그때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작업장 문이 부서져라 열렸다. 기동 타격대 진입. 전원 동작 그만. 늦게 도착한 교도관들과 무장한 기동대가 들이닥쳤다. 하지만 그들이 본 광경은 예상과 달랐다. 피투성이가 된 수용자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끙끙대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한서진이 먼지 하나 묻지 않은 제복을 입고 우아하게 서 있었다. 한서진은 멍하니 입을 벌린 기동대장을 향해 깔끔하게 거수 경례를 했다. 보안과 주임 한서진. 8사동 작업장 내 집단 난동, 자체 진압 완료했습니다. 인계하시죠. 기동대장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조폭 출신 장미옥과 벌벌 떠는 홍세라를 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괴물이 왔다. 진짜 괴물이 이 교도소에 들어왔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이후 8사동에서 한서진의 눈을 3초 이상 마주칠 수 있는 수용자는 아무도 없었다. 폭동이 진압된 직후 8사동 징벌방 독방 구역. 창문 하나 없는 먹먹한 콘크리트 벽. 한평 남짓한 좁은 방에 홍세라가 갇혀 있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자존심이었다. 강남 10%의 전설이라 불리던 자신이 이름도 모를 교도관 계집애한테 머리채를 잡혀 개처럼 끌려왔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철컥. 무거운 철문 배식구가 열렸다. 하지만 들어온 것은 밥이 아니었다. 한서진이었다. 그녀는 손에 두툼한 서류 뭉치와 낡은 전자계산기 하나를 들고 독방 안으로 들어왔다. 홍세라는 구석에 웅크린 채 도끼를 품은 눈으로 그녀를 노려봤다. 뭐야? 때리러 왔어? 더 때려봐. 나가면 진단서 끊어서 너 옷 벗길 테니까. 한서진은 대꾸 없이 접이식 의자를 펴고 앉았다. 그리고 계산기를 홍세라 앞에 툭 던졌다. 계산해. 뭐? 어제 내가 선동해서 박살낸 재봉틀 4대, 작업대 2개, 그리고 찢어진 관급 원단대. 수리비랑 교체 비용 견적서야. 한서진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건조하게 읊었다. 공업용 미싱 대당 230만 원. 작업대 50만 원. 원단 손실 및 작업 지연 배상금까지 합치면 총 1,480만 원. 홍세라가 코웃음을 쳤다. 1,400? 장난해? 내가 밖에서 술값으로 팁만 줘도 그 정도는 나와. 내 변호사 오면 수표 한 장 끊어줄 테니까 이거 치워. 한서진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4012번. 여긴 사회가 아니야. 내가 숨겨둔 돈? 변호사? 다 필요 없어. 교도소 기물 파손은 원칙적으로 수용자 본인의 노역으로 갚는다. 한서진은 계산기를 두드려 숫자를 홍세라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현재 내 등급으로 받을 수 있는 일당 하루 1,500원. 주말 빼고 월 22일 근무. 한 달 꼬박 일해서 버는 돈 33,000원. 한서진의 목소리가 점점 낮고 서늘해졌다. 1,480만 원을 갚으려면 어디 보자. 448개월이 걸리네. 대략 37년 동안 넌 수세미만 짜야 빚을 다 갚는다는 소리야. 숨만 쉬고 일만 했을 때 말이지. 홍세라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37년. 징역형보다 더 긴 시간이었다. 거짓말.
그냥 돈으로 갚으면 되잖아. 누구 맘대로. 내 구역에선 돈으로 때우는 거 안 통한다. 넌 오늘부터 특수 노역반이야. 징벌방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영치금 사용 금지, 매점 이용 금지다. 내가 밖에서 2,500만 원을 썼든 말든 지금 내 몸뚱이 가치는 하루 1,500원이야. 그게 내 현실이다. 한서진은 멍하니 입을 벌린 홍세라의 턱을 손가락으로 툭 쳐서 닫아주었다. 아, 그리고 입술. 홍세라가 움찔했다. 그 비싼 인주 립스틱 바르고 싶으면 발라. 대신 하나 바를 때마다 변상기간 1년씩 늘려줄게. 707 출신이 산수는 좀 약해도 숫자는 정확하거든. 한서진이 나가고 철문이 닫혔다. 좁은 독방에 남겨진 홍세라는 바닥에 떨어진 계산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액정의 숫자 0이 마치 자신의 인생 같았다. 처음으로 강남의 여왕 홍세라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공포에 떨었다. 다음 날 점심시간. 팔사동 식당. 폭동 사건 이후 팔사동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예전처럼 시끌벅적하게 떠들거나 반찬 투정을 하며 식판을 엎는 수용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식당 입구에는 한서진이 곤봉을 허리춤에 차고 이순신 장군 동상처럼 서 있었기 때문이다. 전원 주목. 한서진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숟가락질 소리가 딱 멈췄다. 어제 작업장에서 짐승처럼 날뛰던 분들이 몇몇 계셔서 오늘부터 식사 예절을 다시 가르친다. 한서진의 눈길이 구석 테이블에 앉은 조폭 출신 장미옥에게 꽂혔다. 장미옥은 어제 한서진에게 관절을 꺾인 탓에 한쪽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그녀는 밥을 먹다 말고 흠칫 놀라 고개를 숙였다. 한서진이 장미옥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장미옥, 밥이 입에 맞나? 네. 뭐? 근데 왜 쩝쩝거리지? 돼지인가? 식당 안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장미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밖에서는 형님 소리 듣던 자신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돼지 취급을 받다니. 아니 주임님 밥 먹는데 그건 좀 너무. 쾅. 한서진이 식탁을 군화발로 걷어찼다. 식판이 공중으로 튀어 올랐다가 바닥에 요란하게 쏟아졌다. 국물이 장미옥의 죄수복을 적셨다. 누가 말대꾸하라고 했지? 한서진이 장미옥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덩치 차이가 났지만 기세에서 장미옥은 한서진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했다. 여기가 내 구역 같지? 밥 좀 많이 먹고 힘 좀 쓰면 왕인 줄 알지? 착각하지 마. 내가 볼 때 너는 그냥 사료 축내는 가축일 뿐이야. 예의를 모르면 굶어야지. 한서진은 바닥에 쏟아진 밥과 반찬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주워 담아. 3초 준다. 못 담으면 오늘 팔사동 전원 점심 없다. 이건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장미옥은 한서진의 눈을 보고 직감했다. 이 여자는 한다면 하는 여자다. 자신이 안 주워 담으면 정말로 다른 수용자들이 굶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의 분노는 자신에게 향할 것이다. 장미옥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콩자반과 깍두기를 줍기 시작했다. 굴욕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한서진은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다. 다들 잘 봐둬라. 사회에서 뭘 했건 여기서 룰을 어기면 바닥을 기게 된다.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수십 명의 수용자가 군기든 신병처럼 우렁차게 대답했다. 오후 일과 시간 운동장. 한서진은 수용자들을 연병장에 집합시켰다. 오열종대. 줄이 삐뚤어지면 바로 불호령이 떨어졌다. 지금부터 정신개조 체조를 실시한다. 707 특임대에서 몸 풀 때 하는 아주 가벼운 운동이다. 나고자는 오늘 저녁 징벌방 직행이다. 체조 준비. PT 8번. 온몸 비틀기. 수용자들의 입에서 헉소리가 터져 나왔다.
유격 훈련의 꽃이라 불리는 그 자세였다. 교도관님, 저희는 군인이 아닙니다. 이건 인권 침해. 한 명이 항의하려 손을 들었지만 한서진은 차갑게 잘라 말했다. 인권? 어제 너희가 흉기 들고 설칠 때 인권은 어디 있었지? 범죄자에게 인권은 갱생의 의지를 보일 때만 주어진다. 실시. 하나, 둘, 셋. 흙바닥 위에서 수용자들이 뒹굴기 시작했다. 화장을 떡칠했던 얼굴들은 땀과 흙범벅이 되어 지워졌고 명품 타령하던 입에서는 단내가 풀풀 풍겼다. 홍세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녀는 흙바닥을 구르며 속으로 이를 갈았다. 두고 봐. 내 변호사만 오면 넌 끝이야. 옷 벗겨서 내가 운영하는 술집 화장실 청소부로 써줄 테니까. 그녀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강남을 주무르던 자신의 인맥, 특히 검사장 출신 변호사 강영석이 오면 이 상황이 역전될 것이라 믿었다. 며칠 뒤 접견실. 홍세라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드디어 기다리던 구세주 강영석 변호사가 접견을 온 것이다. 그녀는 교도관의 감시하에 투명 아크릴 벽 너머의 말끔한 중년 남자를 마주했다. 변호사님, 왜 이제 오셨어요? 저 여기서 죽을 뻔했다고요. 홍세라가 수화기를 붙잡고 하소연을 쏟아냈다. 강영석은 느끼하게 웃으며 손을 저었다. 걱정 마세요, 홍마담.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새로 온 교도관이 좀 설친다면서요? 제가 교도소장한테 전화 한 통 넣어놨습니다. 곧 조용해질 겁니다. 정말이죠? 저 그 여자 옷 벗는 꼴 꼭 봐야겠어요. 아니,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줘야. 그때 접견실 문이 벌컥 열리고 한서진이 들어왔다. 원래 접견 중 교도관 난입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강영석 변호사가 미간을 찌푸렸다. 뭐야? 당신이 그 한서진인가? 지금 변호인 접견 중인데 무례하게 뭐하는 짓입니까?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당하고 싶어? 강영석은 전관 변호사 특유의 오만한 태도로 한서진을 깔보았다. 하지만 한서진은 뚜벅뚜벅 걸어와 홍세라의 옆자리에 섰다. 그리고 품에서 USB 하나와 녹음기를 꺼내 아크릴 벽 앞에 올려두었다. 강영석 씨, 전관예우 믿고 설치시나 본데 번지수 잘못 찾으셨습니다. 뭐? 이 여자가 미쳤나? 한서진이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이번에 홍세라 가석방 교도소장한테 돈 좀 찔러주고 병보석으로 빼내. 진단서는 내가 아는 병원에서 가짜로 끊어줄 테니까. 지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목소리. 그것은 며칠 전 강영석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통화한 내용이었다. 강영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건 뭐야? 불법 도청이야. 증거 능력 없어. 한서진이 싸늘하게 웃었다. 도청? 707 정보과에 있던 내 동기가 보내준 선물인데. 당신이 뇌물 주고 산 그 병원 원장, 어제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된 건 아시나? 거기서 압수수색하다가 당신 통화 내역이 쏟아져 나왔다더군. 한서진은 USB를 흔들어 보였다. 이 안에는 당신이 지난 3년간 홍세라 뒤봐주면서 판검사들 접대하고 뇌물 뿌린 장부가 들어있어. 이거 지금 당장 검찰청 특수부에 등기로 보낼 건데 괜찮겠어? 강영석은 입을 뻐끔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저게 터지면 변호사 자격 박탈은 물론이고 감방에 갈 게 뻔했다. 저기, 한주임님? 우리말로 합시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해는 무슨? 3초 준다. 꺼져. 다시는 이 여자 면회 오지 마. 내 눈에 한 번만 더 띄면 그땐 당신이 이 안으로 들어와서 홍세라랑 같이 수세미 짜게 될 거야. 강영석은 뒤도 안 돌아보고 짐을 챙겨 도망치듯 접견실을 빠져나갔다. 덩그러니 남겨진 홍세라.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텅 빈 의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한서진을 올려다봤다. 마지막 동아줄이 끊어지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다. 한서진이 홍세라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손길은 무거웠다. 봤지? 내가 믿던 돈, 권력, 인맥. 여기선 다 쓰레기야. 밖에서는 통했을지 몰라도 내 앞에서는 안 통한다고. 홍세라의 눈에서 초점이 사라졌다. 이제 알겠어? 너를 지켜줄 수 있는 건 돈 많은 변호사가 아니라 내가 흘리는 땀방울 뿐이라는 거. 한서진은 굳어버린 홍세라를 일으켜 세웠다. 면회 끝났다. 작업장으로 복귀해. 오늘도 할당량 채워야지. 1,500원 벌러 가자. 홍세라는 저항할 힘도 없이 터덜터덜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등은 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다. 복도를 걸어가는 한서진의 뒤로 수용자들이 벽에 붙어 깍듯하게 경례를 했다. 그것은 공포를 넘어선 경외심이었다. 팔사동의 진정한 주인은 이제 완벽하게 정해졌다. 하지만 한서진의 눈은 아직 차가웠다. 교도소 내부의 적은 정리했지만 방금 도망친 변호사 뒤에 더 큰 흑막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청주 여자교도소 팔사동은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다. 새벽 6시. 기상 나팔 소리와 함께 수용자들은 칼같이 이불을 개고 점호를 준비했다. 사무실의 홍세라는 더 이상 딱풀과 인주를 섞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거친 손으로 작업복의 단추를 채우며 거울을 보았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 땀 흘려 얻은 혈색이 오히려 생기 있어 보였다. 방장님, 오늘 작업량 목표 달성 가능합니까? 옆자리 김민지가 물었다. 홍세라는 짧게 머리를 묶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한 주임 실망하게 할 일 있어? 잔말 말고 움직여. 그녀들은 한서진을 두려워하면서도 묘하게 의지하고 있었다. 자신들을 인간 쓰레기가 아닌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교관으로 대하는 그녀에게서 처음으로 소속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교도소장실. 박태수 교도소장은 재떨이에 담배를 거칠게 비벼 껐다. 그의 표정은 구겨진 신문지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그 계집애 하나 때문에 내 뒷주머니가 텅 비게 생겼어. 홍세라 변호사 놈은 연락도 안 되고 다른 사동놈들도 상납금을 안 가져와. 맞은편에 앉은 보안과장 김철호가 눈치를 보며 말했다. 소장님, 한서진 그 여자가 보통이 아닙니다. 707 출신이라 그런지 정보력도 있고 수용자들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전공법으로는 힘듭니다. 누가 전공법으로 하래? 군인 출신들이 제일 약한 게 뭔지 알아? 바로 명예야. 더러운 꼴을 못 보지. 박 소장은 서랍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냈다. 두툼한 현금 뭉치와 정체불명의 하얀 가루가 든 비닐팩이었다. 오늘 밤 한서진 당직이지? 관사 비었을 때 이거 숨겨놔. 수용자들에게서 압수한 마약과 뇌물을 몰래 빼돌린 비리 교도관으로 만드는 거야. 감찰실에 찔러 넣으면 옷 벗는 건 시간 문제지. 역시 소장님. 완벽하십니다. 그날 밤 팔사동 당직실. 한서진은 CCTV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 속 수용자들은 쥐 죽은 듯 잠들어 있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수상한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보안과장 김철호였다. 그는 한서진이 순찰을 나간 사이 그녀의 개인 사물함 쪽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한서진은 순찰을 도는 척하며 발소리를 죽이고 그 뒤를 밟았다. 707 시절 익힌 잠입 기술은 교도소 바닥에서도 유효했다. 김철호가 한서진의 사물함을 열고 봉투를 넣으려는 순간 거기다 뭘 넣으십니까? 과장님. 서늘한 목소리가 김철호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헉. 김철호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한서진이 팔짱을 낀 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건 압수품 확인차.
압수품을 왜 제 사물함에 확인하십니까? 그리고 그 손에 든 거 필로폰 아닙니까? 한서진이 한 걸음 다가갔다. 김철호는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다 무전기를 떨어뜨렸다. 너, 하극상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알죠. 소장님 오른팔. 그리고 팔사동 매점의 유통기한 지난 빵 납품에서 리베이트 챙기는 존벌레. 한서진은 김철호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였다. 소장한테 가서 전하세요. 707 건드리면 전쟁이라고. 그리고 전쟁터에서는 장군이고 나발이고 총 먼저 쏘는 놈이 이기는 거라고. 김철호는 꼬리를 내리고 도망쳤다. 하지만 한서진의 표정은 어두웠다. 이건 경고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윗선이 작정하고 덤비면 자신 하나 매장하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교도소 운동장. 박 소장이 직접 팔사동 점호에 나섰다. 어젯밤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아예 공개적으로 한서진을 망신 주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작정이었다. 수용자 200여 명이 연병장에 도열했다. 박 소장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최근 팔사동 내에서 교도관의 가혹 행위와 금품 갈취 제보가 들어왔다. 담당 교도관 한서진 앞으로 나와. 운동장이 술렁거렸다. 한서진은 표정 변화 없이 단상 앞으로 걸어나가 경례했다. 보안주임 한서진. 내가 수용자들을 협박해서 영치금을 뜯어내고 폭력을 휘둘렀다지. 여기 증인들도 있어. 박 소장은 미리 매수해둔 타 사동 수용자 2명을 내세웠다. 그들은 거짓 증언을 하도록 교육받은 자들이었다. 자, 사실대로 말해봐. 이 교도관이 어떻게 했지? 하지만 그때였다. 개소리 집어치워. 우렁찬 고함이 정적을 깼다. 사무실 방장 홍세라였다. 그녀가 대열을 이탈해 앞으로 걸어 나왔다. 교도관들이 막으려 했지만 장미옥이 그 앞을 거대한 덩치로 막아섰다. 야, 손대지 마. 우리 방장님 말씀하시잖아. 홍세라는 박 소장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예전에 화려한 화장은 없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가혹행위? 금품 갈취? 웃기고 있네. 우리 돈 뜯어간 건 소장 당신이잖아. 뭐? 저 미친년이. 박 소장이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쳤다. 전연 끌어내. 당장 독방에 쳐넣어. 하지만 기동대가 움직이려 하자 팔사동 수용자 전원이 일제히 앞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쿵. 200명의 발소리가 운동장을 울렸다. 그것은 폭동이 아니었다. 스크럼을 짜고 방어막을 형성한 철저히 훈련된 군대의 모습이었다. 홍세라가 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흔들었다. 이게 뭔지 알아? 내가 매달 당신한테 상납한 뇌물장부야. 당신 내연녀 계좌로 보낸 내역, 여기 다 적혀 있어. 한서진 주임은 10원 한 장 안 가져갔어. 오히려 우리한테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쳤지. 홍세라는 뒤에 서 있는 한서진을 돌아보며 시익 웃었다. 주임님, 저희 훈련 잘 받았죠? 짐승도 은혜는 갚는다면서요. 우리가 짐승은 졸업한 것 같은데. 한서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아직 멀었어. 자세가 불량해. 하지만 그녀의 눈은 웃고 있었다. 한서진은 단상 위로 성큼성큼 올라갔다. 박 소장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오지 마. 이거 명령 불복종이야. 한서진은 박 소장의 마이크를 뺏어들었다. 박태수 소장. 당신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그리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내가 무슨 권한으로? 대한민국 교도관으로서, 그리고 정의를 수호하는 시민으로서. 한서진은 박 소장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우두둑 소리와 함께 박 소장의 비명이 마이크를 타고 전 교도소에 울려 퍼졌다. 아, 김철호 과장, 당신도 포함이야. 증거는 내 바디캠에 다 찍혀 있으니까 발뺌할 생각 마. 운동장에는 수용자들의 환호성 대신 묵직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쇼가 끝난 뒤 보내는 박수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자에게 보내는 경의의 박수였다. 홍세라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훔쳤다. 2,500만 원짜리 샴페인을 터뜨릴 때보다 지금 이 순간이 훨씬 더 짜릿했다. 이것이 진짜 사이다라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다. 계절이 바뀌었다. 교도소 담장 너머로 벚꽃잎이 날리는 봄이 왔다. 팔사동은 대한민국 최고의 모범 사동으로 지정되었다. 폭력 사건 0건, 작업 달성률 200%. 작업장에서는 더 이상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다. 홍세라는 수세미 짜기의 달인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지만 그녀가 번 영치금으로 산 기부 물품들이 고아원에 전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처럼 기뻐했다. 장미옥은 헬스트레이너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다. 힘을 남을 때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남을 돕는 데 쓰기로 맹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한서진이 떠나는 날이었다. 그녀는 상부의 지시로 국가정보원 대테러팀으로 복귀 명령을 받았다. 교도소에서의 임무는 끝난 것이다. 팔사동 복도. 수용자 전원이 양옆으로 도열했다. 레드카펫은 없었지만 그들이 직접 짠 형형색색의 수세미들이 꽃길처럼 바닥에 깔려 있었다. 한서진이 정복을 입고 나타났다. 그녀의 가슴에는 훈장이 아닌 수용자들이 몰래 만들어 달아준 참된 스승이라는 조잡한 명찰이 달려 있었다. 홍세라가 대표로 앞으로 나왔다. 주임님, 아니 교관님, 정말 가시는 겁니까? 명령이니까. 군인은 명령에 산다. 한서진은 덤덤하게 대답했다. 홍세라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다. 저 나가면 다시는 강남 안 갑니다. 땀 흘려서 돈 벌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주 나중에 떳떳한 사람 되면 그때 주임님한테 밥 한 끼 사도 됩니까? 1,500원짜리 김밥이라도. 한서진이 피식 웃었다. 1,500원은 너무 싸고 3,000원짜리 라면까지는 얻어먹지. 푸하. 알겠습니다. 꼭 성공해서 라면 사러 가겠습니다. 장미옥이 큰 목소리로 외쳤다. 전체 차렷. 교관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200명의 수용자가 일제히 거수 경례를 붙였다. 범죄자가 아닌 다시 태어난 인간들의 눈빛이었다. 그들의 목소리가 교도소 천장을 뚫을 듯 울려 퍼졌다. 한서진은 그들을 한 명 한 명 눈에 담았다. 처음에는 오물 같았던 자들이 이제는 제법 사람 꼴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담내 대신 엄지를 치켜 세워 보였다. 잘 살아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고. 여기서 또 보면 그땐 국물도 없다. 알겠습니다. 한서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철문이 열리고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 빛 속으로 사라지는 한서진의 뒷모습은 그 어떤 영웅보다 거대해 보였다. 교도소 밖으로 나온 한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임무 완료. 그녀는 선글라스를 끼고 대기하고 있던 검은 세단에 올랐다. 차가 출발하자 그녀는 거울 사이드 미러로 멀어지는 교도소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입가에 미소를 띠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뭐 나쁘지 않았네. 1,500원의 가치를 아는 녀석들이니까. 차가운 도시의 도로 위로 707 출신 전설의 교도관 한서진을 태운 차가 미끄러지듯 사라졌다. 또 다른 짐승들을 참교육하기 위해 그녀의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